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부하실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 이 토지는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목 변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 차익을 또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거 지역이냐 또는 상업 지역이냐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을 또 공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주거를 하는 주거 시설과 그리고 주거가 아닌 상가라든가 창 공장이라든가 또는 창고 같은 이런 비주거용 이런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용이었을 때는 또 우리가 건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누게 되는데, 자, 크게 단독주택, 주택의 주인이 하나인 거와 또 공동주택, 주택의 주인이 여러 명인 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우리가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과 그리고 또 다중주택이다라는 것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중주택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파트,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다세대, 그리고 또 연립주택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지면서 이 주택은 단독주택과 또 공동주택으로 나눠진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단독주택에 대해서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면적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자, 그렇다면 다가구와 다세대는 뭐가 차이 나느냐? 바로 면적은 같으나 층수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다가구 주택은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이 3개 층이다. 그리고 다세대는 주거 면적이 4개 층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면적으로 봤을 때 연립주택도 같으나 이 층수는 같으나 면적이 이거는 다세대는 이하고요. 연립은 초과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라는 것은 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빌라처럼 생겼는데 아파트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연립과 다세대는 이 면적의 차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가구와 다세대는 면적의 차이가 같은 66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다가구는 3개층 이하, 그리고 또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라는 부분, 그리고 연립주택은 면적의 차이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은요, 1층에 주차장이 있고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 둘, 3개, 3개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층에 상가를 만약에 넣게 된다면 상가 주택형으로 위에는 주거용으로 3개층, 그리고 상가가 들어가는 상가 주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세대 주택은 주택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밑에 1, 2, 3, 4, 4개 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주택의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차이점인데, 다세대 주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연립주택도 1, 2, 3, 4인데 면적의 차이라는 거 660제곱미터 이하냐 660제곱미터 초과냐라는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의 장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내가 직접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 다가구 주택의 장점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미래 투자를 위해서 내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전세를 껴가지고 세입자, 지금 당장 월세를 받지는 않겠지만 전세를 투자해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나중에 받는 돈, 그리고 또 버는 돈으로 하나씩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전세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면서 토지에 대한 가격 상승을 또 시대 차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1가구 1주택이 갖고 있는 절세, 즉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든가 또는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취하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다가구 주택은 내가 거주하면서
임대를 주게 되겠죠. 그렇다면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임대가 공실이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이거는 뭐 제가 지금 강조하지 않아도 뭘 하셔도 마찬가지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이 있든지 학교가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도로가 뚫린다거나 또는 사람이 몰리는 회사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개발 호재가 있어준다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토지라는 부분, 즉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가 토지에 대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가구 주택은 다른 다세대나 아파트나 또는 다른 주택들, 오피스텔보다도 훨씬 더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을 통한 임대 수요가 증가되는 지역, 그리고 또 신축 시 좋은 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내가 건물을 사서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 땅이라기보다도 이런 건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향후에 이 건물이 노후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신축을 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땅이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도로를 어떻게 끼고 있느냐 또는 모양새가 어떠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축했을 때 좋은 대지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가치가 좀 더 높아지는 대지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정말 신축하기 좋은 땅들이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건물에 위보사항이 없는 건축물, 그리고 현재 건물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임대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부 집 상태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다가구 주택 투자하시면서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가구 투자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불법 쪼개기와 불법 증개축이 되겠는데요.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지어질 때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을 방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본다라면 세대당 주차 면적이 한 대가 되겠는데, 자,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가 되고요. 따라서 한 세대당 주차가 한 대가 된다면 건축 신축을 할 때 주차장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방의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면적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큰 집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불법으로 쪼개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모르고 취득하게 된다면 향후에 그걸 위법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해서 가태료라든가 또는 그런 원상복귀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더 잘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원룸형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방 2개, 3개랑 좀 다른데요. 자, 원룸형은 주차 대수가 0.6대입니다. 근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자, 0.5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세주택이나 다른 주택을 봤을 때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으로 돼서 확장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예전에 개정 전에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당 한 대였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 개정된 내용과 좀 다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일조권 사선 제한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햇빛에 대한 이 일조권에 대한 사선으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꺾이는 부분을 불법으로 여기를 만들어 놓고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위법 건축물로 또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원상복귀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중주택이라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단독주택 범위 내에서 다가구 주택과 그리고 또 다중주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다중주택이 최근에 이 틈새 상품으로 취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과의 차이점은 뭐냐? 다가구처럼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면적 자체가 330제곱미터 이하게 되겠죠. 평수로 따지면 100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다중주택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다중주택입니다. 즉, 사실은 고시원처럼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안 한 곳들도 많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시고요. 자, 다중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중주택. 자,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즉, 예전 평수로 한